반갑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다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송고반을 맡게 돼서 보송고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송고는 또 어떤 학교인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학 시험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는 작년 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23년 2학기 중간고사,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보시면은 23년 1학기 중간고사는 21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23학년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죠. 22문항이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 수들도 보시면은 14, 6,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70, 25, 50 이런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2학기 것도 보면은 70, 25, 5는 똑같은데 여기서 15, 15개 한 문제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을 보시면은 3.8에서부터 6.2까지입니다. 객관식이. 그러니까 좀 폭이 있죠. 좀 쉬운 것들은 3.8까지 있고 좀 어려운 것들은 6.2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식도 3점부터 시작해가지고 5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논수령은 5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객관식에서 마지막 두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마지막 두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문제 총 합해서 네 문제겠죠. 네 문항이 이제 좀 어려운 문항들이다. 나중에 뒤편의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항들은 좀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많은 연습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관식 두 문항보다 논수령이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서술로 적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서 좀 감점을 안 당하려면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항이 한 문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트라인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90점대 11명 정도,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점수가 딱 떠서 92점 11명. 그래서 90대 초반대가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정도 틀리면은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보선고 같은 경우 부교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신경 써서 하면은 뒤에 두 문제도 조금 힘겹더라도 풀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기준으로는 부교재 선정이 올림푸스 전국연합 기출문제집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내용들의 모의고사를 다루는데, 그게 1학년의 범위에 맞게끔 선정이 된 문항들을 선별해서 나타낸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자이스토리를 선택했고, 당연히 그 문제집도 모의고사 위주의 문항들로 선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푸스 기출연합 문제집은 거의 대부분 상난이도의 문항들이 올림푸스에서 다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맞출 수 있느냐,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출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 문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23년 1학기 중간고사에 냈던 주관식 마지막 문제, 마지막 앞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이면은. 그 문제가 지금 2018년 6월 9일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푸스, 이 앞에 부교재 올림푸스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30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관식 문제인 거죠. 그 정도면 이제 대충 대략적인 난이도가 체감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해설지를 실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무지하게 깁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학생들이 이 글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는 19번 문제였고, 20번 문제는 23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자, 마지막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어디서 출제를 했느냐. 17년 6월 9일 30번 문제. 올림푸스 기출문제집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3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문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될 게 숫자가 거의 안 바뀌었으면 얘도 역의 라인하고 역의 라인이 바뀌었지 안에는 뭐 특별하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는 0골로 만들었고 얘는 원래 원본은 2개는 0골입니다. 저기는 이제 3개 0골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네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1학년 문제의 마지막 문제들이라는 거죠. 거의 만점을 받는 수준의 학생들이 풀어야 될 정도의 문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로 가면은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는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월 고등학교 2학년 30번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도 또다시 23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낸 내용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마지막에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이것도. 네, 마지막 문제. 지금 이렇게만 지금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똑같은 그날 23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22년 9월 고1 30번 문항이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숫자가 여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의 숫자가 바뀌는 형태지만은 정말 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만이 얘도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연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우리가 100분 동안 시험을 치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20문제를 거의 50분 만에 커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 문제가 숙달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교재는 이제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들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풀이를 간단하게 실어놨는데 풀이들이 굉장히 깁니다. 네. 풀이들이 굉장히 길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번 내용을 듣고 이거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풀이를 안 들은 상태에서 이 풀이를 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문제씩만 보여드렸지만은 그 2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총 뭐 킬러 4문제 중에서 킬러 4문제 객관식 2, 주관식 2 있는데 거기서 이 정도의 난이도의 2문제는 맞춰야지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한 문제 더 있는데 이것도 지금 21번 문제인데 이거는 모의고사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23년 2학기 중간고사만 3문제를 보여드렸는데 그 문제들만 가지고도 보도 거의 끝에 있는 문제들을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찰하셔야 될 게 앞에서 지금 제가 문항들을 보여드렸는데 중간고사 때까지는 연도가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집에도 많고 선생님들이 기출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푸는 연습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최근 연도가 좀 힘든 거죠. 이것들은 그 담당 쌤이 직접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문제들이라 이런 4문제의 문항들은 굉장히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들만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성고 내신은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듣는 얘기지만은 네, 유형 숙달로 하나 중문제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마지막 문제 4문제에다가 풀이 시간을 조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교재 그리고 부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유형들을 따로 부교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따로 연습하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이런 풀이법이라든가 스킬들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의 개념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특히나 모의고사 출제이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에 대해서 그 전에 학생들이 보통적으로 수업을 듣고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안 풀린다. 이게 대부분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업을 듣고 이해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수업을 듣고, 왜냐면은 수업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해 안 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으면 학생들은 그냥 이해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구성들을 학생들이 풀고 바로 이해시키고 연결시키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뭔가의 구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반복 숙달의 목적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반복 숙달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숙달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좀 많이 틀리는 문항들에 대해서 더욱더 반복 숙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저는 이제 약점 보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학생들이 이제 틀리는 부분들이 각 단원마다 있고 유형마다 있을 겁니다. 그런 약점들을 챙겨서 더 숙달을 시키고 반복을 시킨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5번의 트랙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단원을 돈 다음에 이 5트랙을 한번 돌고 1단을 도는 거죠. 근데 이게 수업 때 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제랑 테스트랑 하면서 그 다음 시간까지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 또 수업에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표 문항으로 문제를 풀고 그 대표 문항에 해당되는 유사 유형을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복습 테스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사 유형에 대한 유형별 과제가 따로 들어가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 표시가 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풀었을 때 뭐가 이해 안 되고 뭘 풀었을 때 무슨 유형이 안 됐습니다. 콕콕 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점. 학생들이 뭘 틀리는지에 대해서 정답률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 약하다. 그럼 그 특정 유형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약점을 어떤 유형이든 약점을 찾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빈 구석을 정확하게 없이 메꿀 수 있도록 좀 시키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좀 돕는 좀 끈질긴 책임감을 갖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